지키고 있는데 7천 명이 넘다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인근에 뭐 서울에도 한 2, 3천 명 되고 또 경기도에도 한 2천 명 돼서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정책을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좋기는 하지만은 너무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진정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암에 대한 최신 소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요새 일본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은퇴하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처녀 총각 때는 너무 좋아서 사는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자들이 이제 남편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어떻게 비유하냐니까 너무 안 맞아서 로또래요. 로또. 그래서 로또는 좋은 거냐 그랬더니 로또 정도로 안 맞는데. 그래서 로또에서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로또가 잘 안 맞잖아요. 로또가 그냥 잘 50% 확률도 아니고 0.001%니까 안 맞는데. 그래서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게 돈, 딸. 우리 집에는 딸이 있어요. 딸은 하루에 3번 전화하는데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안 해요. 가끔 전화하는데 뭐냐면 아빠 다음 달 용돈 미리 땡겨서 보니까 좀 보내달라. 그 한마디 하고 안 해요. 아들은 안 해요. 딸은 뭐 이래저래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는데 딸이 있어야 돼요. 건강, 친구. 여자들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남자들은 늙으면 필요한 게 뭐예요? 남자가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맞아서 쫓겨납니다. 로또처럼 안 맞아서 쫓겨나는데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게 젊어서는 필요 없어요. 젊어서는 친구하고 잘 놀러 다니는데 늙으면 필요한 게 부인, 늙어서 필요한 게 아내, 늙어서 필요한 게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남편은 늙으면 갈 데도 없어요. 친구도 안 만나죠. 그리고 어디서 밥 사주지도 않아. 늙으면은 이제 아내만 찾게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이제 무산소 상태하고 유산소 상태인데 무산소 상태를 해당계라고 해요. 해당계라고 그리고 유산소 상태를 미토콘드리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많이 발생하게 이렇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덜 되면 해당계라고 해서 ATP도 생성이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울 때 유산소 상태면은 포도당에서 피브리산 하려면은 이 ATP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TCA 회로에서 산소가 있어야만 미토콘드리아계에서 30 ATP가 나와요. 세포 안에서. 그러면 합하면 32 ATP가 나오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생성되잖아요. 그때 산소가 없으면 피브리산에서 이 AT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젖산이 많이 쌓이면 피로하게 돼요. 피로하고 그 세포가 뭘로 변하냐면은 암세포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잘 뛰는 사람은 숨 몇 번 안 뛰고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 몸속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세포가 다 경직되고 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브레인이에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뒷머리가 땡긴다, 두통이 있다 이런 거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산소 공급 안 될
많이 되려면 많이 웃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좋은 숲속에서 큰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산소 요구량뿐 아니라 온도 체온의 레벨도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계에 다르게 나타난다. 해당계는 5도씨쯤 체온이 낮은 곳에 작용하고 미토콘드리아계는 37에서 39도씨 체온에서 작용한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는 뇌신경세포, 심근세포, 그리고 근골격근 중에 접근이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계가 돼서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산속에 가서 추운 데서 우리가 몸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면 해당계가 돼요. 해당계가 되면 산소 공급, 심장에서 뇌뿐 아니라 발, 손발 이런 데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아마 동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 해당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계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암,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최종적으로 저혈류, 저산소, 저체온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계가 되지 않고 해당계가 계속 작용을 하면 되면은 우리 포도당이 세포로 이렇게 산소 공급이 돼서 열려서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하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혈류에서 그게 포도당이 그냥 다니게 됩니다.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뭐 소변에서 당이 나오거나 혈류에서 포도당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혈류는 끈적끈적해서 점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나중에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암도 걸리게 됩니다. 당뇨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당뇨는 산소와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혈관 속에 미쳐 세포 내 에너지 대사에 사용하지 못한 영양들이 쌓이면서 고혈당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혈액이 뻑뻑하고 끈끈해져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혈액의 공급도 부족해진다. 한마디로 우리 몸 전체가 저혈류, 저산소, 저체온의 상태로 놓이게 된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려면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계라는 거는 우리 몸이 따뜻하고 우리 몸속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산소 공급. 어떤 사람은 코 고는 사람도 있고 목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숨을 안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산소 공급을 어디에서? 폐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은 혈관이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 혈액에서 세포로 산소를 빨리 뿌려줍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만약에 간에 있다, 그러면 간에 미토콘드리아계로 산소를 빨리 뿌려줘서 미토콘드리아 되면은 암세포가 해당계에 있는 세포가 미토콘드리아 돼서 암이 낫게 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해당계 상태의 몸이 되면 대체로 저혈류, 저산소, 저체온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또 질병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 암세포.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계, 암세포는 해당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계 되면은 우리 세포의 완전 연소가 됩니다. 완전 연소. 미토콘드리아가 되면은 이렇게 말라도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에 해당계는 미토콘드리아계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는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다 젖산으로 바뀌어서 피곤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젖산에 쌓여서 살은 찌지만 피곤하고 힘이 없게 되는 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세포가 암으로 변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토콘드리아계를 알면 비밀이 풀린다. 그래서 숲속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숲속에서 부지런히 걷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체온. 그래서 열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7.7도 정도 되게 고체온. 그 다음에 고산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해당계를 되고 저체온이 됐을 때 해당계가 됩니다. 심호흡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 호흡기와 폐기능 향상, 호흡한 산소가 세포 내로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암, 고혈압, 당뇨는 치료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알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습관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스트레스 차단은 절대적이다. 체내 산소 결핍증 방지를 위해 코골이, 입호흡, 수면 모호흡 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에는 호흡을 잘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요. 근데 밤에만 되면은 코골을 곤다는 거는 이 코 비연 쪽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 코 안쪽으로 나팔이 돼서 그렇게 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호흡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니까 코골이 방지용 그거를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사왔는데 그거 하니까 확실히 코를 덜 곤다 그래요. 그거는 코 깊숙이에다가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를 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코골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그 제품을 인터넷으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끼고 자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소가 세포까지 잘 도달해야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꾸준히 움직이고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암 주사를 맞는 방법과 방사선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슨 홈킨스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나라 글로 좀 번역을 해서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존스 홈킨스 대학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10대 안에 있는 유명한 대이고 암 치료하는데 유명한 대학이고 거기서도 물론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수술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한 것을 몇 가지 존스 홈킨스 대학의 암에 관한 지식인데요. 모든 사람은 몸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 암세포들은 스스로 수십억 개로 복제될 때까지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가 치료 후 암 환자에게 더 이상 암세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암세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발견하지 못할 크기로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들은 사람의 수명 기간 동안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세포로 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암씨로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스트레스 받고 부절제하고 뭐 하여튼 몸에 세포에 변화가 일어나서 암씨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증식을 해도 정상적인 사람은 나는 암 없어. 왜? 검사를 매해마다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몸에는 암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의 무게입니다. 암이라는 거는 1g이면 1cm예요. 대체로 그래요. 1cm를 떼어서 재보면 1g이에요. 근데 1g에 이 0.0000001g, 어떤 거는 0.00001g, 어떤 거는 0.1g. 0.1g이라는 거는 0.1cm, 0.1cm만 되더라도 임상 진단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단이 안 됐을 뿐이지 암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단지 진단이 안 됐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폐암에 이제 한 0.5cm가 있다. 근데 CT 찍으면 안 나타나요. 왜? CT는 큼직큼직하게 찍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면 없는 걸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지금 암이 아닙니다. 근데 2, 3년 있으면 진단이 돼요. 작년까지는 없는데 왜 생겼나? 나도 모르겠다. 이미 암이 있었던 거예요. 암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자라다가 1cm 될 때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cm가 1g인데 그게 세포수로 말하면 10억 개예요. 10억 개. 10억 개. 그래서 우리 몸 세포 전체를 말하면 60조 개. 60조 개. 그래서 임상 진단이 된다는 거는 거의 1cm. 요새는 뭐 초음파를 해서 더 작은 것도 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cm 이상 돼야 진단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암이 1kg다. 1kg다. 그러면은 1조 개.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암의 사이즈하고 센치하고 정상세포 사이즈하고 센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전체가 다 있다. 그러면은 60조 내지 70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진단이 안 되더라도 몸 안에 암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이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 하고 막 돌아다니지만은 그들의 몸속에도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사람의 면역체제가 충분히 강할 때 암세포는 파괴되며 증식되거나 종양을 형성하는 것이 억제된다. 근데 그 본인이 암씨가 있더라도 이렇게 면역을 올리는 생활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그러면은 면역 체제에 의해서 우리 몸에는 면역 체제가 NK 세포도 있고 P53도 있고 T 세포도 있고 수지상 세포도 있고 B 세포도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게 암을 귀사시켜서 그래서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암에 누구나 암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암씨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거고, 암에 걸렸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암이 치료되는 거예요. 해당계의 암이 미토콘드리아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보인다. 이것은 유전적, 환경적, 식생활, 그리고 생활습관상의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복합적인 영양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 항암주사요법은 급속히 성장하는 암세포를 독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골수, 위장, 내강 등의 급속히 성장하는 건강한 세포 역시 파괴한다. 뿐만 아니라 간, 콩팥, 심장, 폐 등과 같은 기관까지 손상을 야기한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존스 홈스키 대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요법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안 방사선은 건강한 세포 조직, 기관 역시 태우고 흉터를 내고 손상을 입힌다.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의 주요 처치는 종종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도 한다. 그러나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의 오랜 사용은 더 이상의 악성 종양 파괴를 가져오지 않는다. 치료의 한계이다. 인체가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으로부터 더 많은 독한 부담을 가지면 사람의 면역체제는 굴복하거나 파괴되고 만다. 또한 사람은 다양한 감염과 합병증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 화학적 요법과 방사선은 암세포를 돌연변이시킬 수 있으며 저항력을 키워 파괴되기 어렵게 만든다. 수술 역시 암세포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암과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암세포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세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걸 먹고요. 세포가 좋아하는 걸 먹을수록 암세포는 싫어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탕을 섭취를 줄이는 것은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암세포가 중요한 게 설탕이래요. 단 거. 저는 단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단 거 좋아해요. 단 거를 우리 어머니를 단 거를 읽으면 대인저를 단 거라. 대인저 그 고대를 읽으면 단 거거든요. 단 거 그렇게 암에 위험한 거 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뉴트라 스위트 이퀄 스푼풀 같은 설탕 대용품들이 그 아스파탐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아마 암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암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해롭기 때문에 우리는 뭐 꿀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류를 먹기도 이것마저도 많이 먹는 거는 몸에 안 좋다. 설탕은 암을 키운다고 그랬고요. 식용 소금은 색을 하얗게 위해 화학적 첨가를 한다. 그래서 불액의 아미노 또는 바다 소금이 좋다.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홈스피드 대학에서 우유도 그러니까 우리 칼슘 대용으로 해서 우유를 많이 먹기도 한데 인체에 점액을 생산해서 그 인체 위나 이런 데서 점액이 생산하면 그 점액을 암이 또 먹는데요. 그래서 우유를 줄이고 두유로 대창하면은 암을 굶어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존스 홈스티드 대학에서 육류, 나는 이 대학이 뭐 그렇게 종교재단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고기는 많이 먹어라, 고기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번역을 해보니까 육류의 단백질은 소화가 어렵고 많은 양의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한다. 가식은 피한다. 소화되지 않는 육류는 창자에 남아서 부패되거나 더한 독소를 만들게 한다 그랬고요. 육식 중심의 식생활은 산성이고 육류는 가축 항생제, 성장 호르몬과 기생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해로운데 특히 암 환자에게 해롭다. 암세포의 벽은 견고한 단백질로 쌓여있다. 이것도 이 사람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삼가해야 된다는데 암세포 껍질이 메시오닌이라고 있어요. 메시오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류를 먹으면 이 메시온이 암세포 껍질을 더 튼튼하게 합니다. 더 튼튼하게 하면 우리가 항암제를 쓰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뚫어야만 암세포를 괴사시킬 수 있는데 메시온이 점점 고기를 먹으면 두꺼워져 가지고 암이 어떻게 없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존스 홈스키드 대학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암세포벽은 견고한 단백질로 쌓여 있는데 이게 메시온이라고 과학적으로 다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많이 하면은 암세포벽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P53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는 구멍을 뚫으면 그냥 죽어요. P53이 구멍을 뚫고 P53은 암세포가 들어가면은 암세포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암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 벽을 더 든든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효소가 암세포의 단백질 벽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의 킬러 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면 암세포의 벽을 최대한 약하게 하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는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설탕을 안 먹는 거예요. 설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해지면은 NK 세포가 가서 그냥 세포를 잡아먹는 거. P54. 그러면 암세포가 없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신선한 야채는 살아있는 효소를 생산하여 이것을 쉽게 흡수되어 15분 안에 세포에 도달하기까지도 달하고 건강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여 성장을 돕는다. 하루에 두세 번 생야채를 먹도록 노력해야 된다. 효소는 섭씨 40도에서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먹는 거, 콩을 갈아 먹는다든지 주스를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야채를 쌈을 해서 잘 먹는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하면은 우리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조식품들도 우리가 황산야제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의 NK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게
암세포 이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그 알파 사이노신 같은 그런 것도 우리에게 도움되고 셀레나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보노바 같은 경우는 렉틴 비스코틴이 있어요. 그 겨울에 그렇게 파랗게 돼 있는데 그 성분이 뭐 있을까 독일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렉틴 비스코틴이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암세포 뜯은 데다 집어넣었더니 암세포가 콱콱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머리에 큰 혹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아보노바를 막 쏴줘요. 그럼 푹푹 줄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주하는 거는 위험하다 해서 그냥 그 주사로만 서브키로 주사로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면역 체제를 형성해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것입니다. 비타민 E도 그렇고요. 그래서 손상 입은 필요치 않는 세포를 인체의 자연적 방법에 의해 없애는 프로그램 세포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인이 많이 함유한 커피, 차, 초콜릿을 피하라. 이것도 그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녹차는 안과 싸우기에 좋은 대용품입니다. 독소와 중금속을 피하기 위하여 쏟물이 아닌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이 최선이다. 증류된 물은 산성이다. 피하라. 이렇게도. 암은 마음, 육체, 정신의 질병이다.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은 암과 싸우는 사람을 생존자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분노, 불관용, 비난은 인체를 스트레스와 산성의 상태로 만든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배우라. 내가 이게 마음에 드는 거 존스 홈스키 대학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이 대학이 뭐 그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여러 암 환자를 이렇게 입원시켜서 하는 곳인데 이분의 박사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가르치고 치료하는 걸 봤을 때 저희 병원하고 이게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신을 배우면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작용을. 왜? 기분이 좋으니까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혈관이 이완돼서 그 기관에 산소가 많이 가서 미토콘드리아가 되니까 NK세포, T세포, P53세포가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암은 세포벽이 얇아지니까 면역세포가 가서 다 잠가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는 암이 잘 낫고 누구는 안 낫는다. 그거는 본인이 하기에 나름다. 저희가 미토콘드리아에 사는 거는 저희가 산에도 열심히 가고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걸로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미토콘드리아에 사서 그 사람은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거. 암세포는 유산소 환경에서는 번성할 수 없다는 이번에 좋아요. 유산소.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사는 것이 우리 김영하 선생님이 그 추운데도 매일 산에 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매일 산에 가서 그 산꼭대기에다 텐트 해놓고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애인이 있나 가봤더니 없어요. 매일 가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은 건데 그래서 또 검사를 해서 이 교모종이라는 게 이거 낳기 힘들어요. 교모종 뜯어내면 또 생기고 그게 참 교모종이 힘든데 얼마 전에 검사를 싹 했는데 교모종이 하나도 없대요. 여기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산소 많이 마셔서 그래요. 산소 꾸준히 올라가면서 산소 마시고 숲속에서 산소 마시고 여름에서 기도하면서 산소 마시고 그래서 유산소 환경이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그래서 운동하고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투병할 때 숲속에서 심호흡을 10번 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지러울 정도로 누웠는데 그래도 했어요. 왜? 산소 들어가서 이러면 고약한 거 다 죽으라고. 이 산소 들어가서 이 암 것들 다 죽으라고 했는데 진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숲속에서
산소 공급 많이 되게. 그리고 몸이 따뜻할수록 산소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고산소. 매일 운동하고 심호흡하는 것은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적용하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왜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걷고. 운동하면 숨 차죠. 예. 숨 차면 산소를 막아야 더 많이 들여보내요. 더 많이 들어보네요. 숨이 차다는 거는 내 몸속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만큼 마셔야 돼요. 만큼 마셔야 돼요. 그리고 몸속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 쬐고 운동하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는 정상세포는 노폐물 독소가 적다. 우리가 노폐물 하는 건 산소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산소 많이 공급되면 우리 폐 속에 그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요. 산소로 공급되니까. 그 몸속에 또 독소도 빠져나가는데 암세포는 조직 환경에서 무한 증식하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암세포는 장애를 입고, 산소는 호기성이라는 건 산소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 암세포는 무산소를 이용하는 거. 에너지는 포도당 대사고 젖산 발효입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 젖산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책 중에 암은 자연 치유된다 있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방법, 즉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저산소, 영양 공급이 안 되는 환경에서 젖산 발효를 한다. 이런 환경을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는 환경으로 돌리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암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되는 것이다. 암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암줄기세포는 세포의 환경에 따라 정상세포가 될 수도 암세포가 될 수 있다. 암줄기세포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는 환경으로 바뀌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 암세포는 체세포가 배아세포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암세포 치유법은 우리 몸속에 독소를 다 빼는 거예요. 독소가 쌓이면은 정상세포가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속에 독소를 다 빼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모발 검사에서 필수적인 게 한 23가지고 독소가 한 15가지 되는데 어떤 분은 독소가 하나도 없어요. 필수도 만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독소가 많이. 독소는 어디에 가장 많이 있냐면 이 호르몬에 많이 있어요. 환경. 시내 서울에 있으면 타이어 가루가 그게 먼지에 묻어서 우리 코 속으로 들어가면 독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수은이 많이 높대요. 수은이 많이 먹냐면 왜 높으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면 농약을 쓰잖아요. 농약을 쓰면 비가 오면 농약이 다 강물로 가요. 강물로 가다가 그게 다 모이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면 바다에 고이거든요. 바다에 고여. 그거를 이제 작은 고기가 먹고 큰 고기 먹고 해다가 큰 고기가 그게 쌓인 걸 다 먹으면은 생선이 크면 클수록 수은이 많아요, 몸속에. 그래서 참치나 뭐 이렇게 큰 생선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수은이 높아. 근데 수은이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잘 빠져나가죠. 그게 이제 독성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독성도 있지만 수은이 있는 거는 농약 있는 걸 잘 씻어 먹지 않던가, 그 다음에 대형 생선을 먹던가 하면은 수은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 생활하고 채소를 먹고 운동하고 하면은 수은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장애를 개선해야 돼요. 순환장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누워서 하루 종일 텔레고, 누워서 하루 종일 책 보고, 누워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게 순환장애가 제거 안 되는 걸 알죠.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걷고 움직이고 몸 전체를 또 체조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뇌졸중 환자가 오랫동안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생겼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당뇨 환자가 발끝이 왜 괴사가 돼요? 그 안에 혈액순환이 안 됐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안 되니까 발끝과 심장에서 발끝까지 가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괴사되고 어떨 때는 절단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부전히 움직이고 부전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산소 젖산 발효 환경에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 환경으로 바뀌는데 무산소에서 유산소 하는 것은 운동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곳에서 공기를 한껏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는 것, 그 다음에 명상과 기도로 스트레스 완화,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쁜 거는 제가 공부하고 몰랐어요.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게 혈액이 막 해서 머리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쌓이면은 숨을 잘 안 쉬어. 그냥 푹 하고 숨을 일부러 안 쉬어. 그래서 더 스트레스 쌓이면은 숨을 안 쉬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 왜? 산소 공급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 산소 공급을 안 하려고. 그래서 저는 걱정인 게 산소 공급 공성화하면서 다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저는 뭐 마스크를 뭐 방역 2개 쓰라 그래가지고 쓰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마스크 안 쓰고 많이 찍어 산소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산소를 마음껏 마셔도 시원찮은데 마스크 쓰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될 때가 걱정이. 그렇지만은 산속에 있을 때는 마스크 벗고 마음껏 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5천만 명이 전부 마스크 쓰니까 젖먹다 나와서 마스크 쓰더라고요. 젖먹다 나와서도 마스크 쓰더라고요. 뭐 마스크를 다 써야 되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미토콘드리아계로 사는 게 좋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사는 게 좋고 그렇게 낳는 게 중요합니다. 낳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암으로도 낳는 거는 내가 왜 낳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낳지? 내가 낳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은 자기도 옛날 내가 왜 아팠지? 이렇게 할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면역 증강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면역이 잘 되면은요, 암 이겨내고 건강 회복합니다. 면역. 암을 최고 치료하는 게 면역이에요. 뭐 미토콘드리아계로 산소 공급이 되죠. 따뜻하죠. 여기에서 P53 공경하지. 그 다음에 그 NK 세포, 뭐 내추럴 킬러, 암 죽이는 세포가 막 오죠. T 세포 오죠. 수지장 세포 오죠. 그 다음에 고기는 안 줘가지고 이 방패는 다 허물어졌죠. 메시오닌 달라 그러니까 주지는 않지. 그 다음에 암 싫어하는 것만 그냥 막 공격해가면 암이 나중에는 항복해요. 항복해. 백기를 들고 항복해요. 그날이 암 이기는 날이에요. 아멘.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암 이겨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 고주파 치료도 있고 세베나제 뭐 이런 치료도 있고 아까 얘기한 처럼 미스포 그러니까 렉틴 비스코틴이 거기 암 이렇게 죽이는 세포거든요. 그거 나오는 여기에 렉틴 비스코틴이 있어서 하는 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자닥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면역세포 치료도 있어요. 면역세포 치료는 우리 몸속에 NK 뭐 수지장 세포를 떼어놔서 1000배를 증식을 시켜요. 어디서 증식시켜요? 녹십자 연구에서 증식시키고 증식시킨 걸 다 본 다음에 다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암을 죽이는 그러한 세포도 물론 파동 치료도 있고 뭐 웃음 치료, 치유시각화, 심리치료, 식이요법, 뭐 뉴스타트, 그다음에 온열 치료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미토콘드리아 계로 살면은 암은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가 항암 치료도 필요해요. 여기에 홈스킨스는 있겠지만 항암 치료도 때로도 너무 크니까 항암 치료도 필요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필요하고 암이 있으니까 수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표적세포 치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면역세포 치료, 미토콘드리아 기루사라서 암이 싫어하는 걸 해야죠. 암이 싫어하는 거, 암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죽하니라. 그러니까 건강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과거에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뉴스타트를 실천해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당계로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미토콘드리아계로 저희들이 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가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저희 모든 하는 일이 저희 건강을 회복하는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저희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저희 몸을 꼭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치유의 밤이 되고 편안한 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